폭식은 배고플 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 버틴 날에 더 많이 일어나요. 하루 종일 괜찮은 척하고 잘 참고 잘 넘긴 것 같았던 날, 이상하게 밤만 되면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배는 안 고픈데 달고 자극적인 것부터 찾게 돼요. 과자 하나만 꺼냈거든요. 근데 정신 차려보면 이미 봉지가 비어있고 그 순간 머릿속에 딱 하나 떠오릅니다. 아, 오늘도 끝났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요, 먹고 있는 동안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머리가 조용해지고 진짜 잠깐 쉬는 느낌이니까. 그래서 더 무서워요. 끝나고 나서야 현실이 한 번에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잡아야 한다는 마음. 근데 이상하게 그게 또 같은 자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폭식이 끝난 직후 이상하게 배가 부르다는 느낌보다 먼저 이 생각부터 올라옵니다. 아, 끝났다. 신기하게도 먹고 있을 때는 괜찮았어요. 달고 자극적인 걸 먹을 때는 머리가 잠깐 조용해지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해도 되고 그 순간만큼은 진짜 쉬는 느낌이라. 근데 멈추고 나면 갑자기 현실이 돌아옵니다. 빈 봉지들, 남은 음식, 몸이 무거워진 느낌,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 찝찝함. 잠깐 멍하게 앉아있다가 괜히 물 한 잔 마셔보고 결국 휴대폰을 켭니다. 이 정도 먹으면 살찌나? 내일 몇 킬로가 될까? 오늘 진짜 망한 건가? 근데 사실은요, 살이 찔까봐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머릿속에는 다른 생각이 시작됐거든요. 또 이렇게 됐네. 폭식보다 더 빨리 돌아오는 건 자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은 배고픔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미 충분히 먹었으니까. 대신 무너진 걸 빨리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내일부터 다시 줄이면 오늘은 그냥 끝났으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다음 단계는 이미 시작한 겁니다. 폭식 후 첫 번째 단계는 음식이 아니라 감정이에요. 먹어서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무너졌다는 느낌이 오래, 훨씬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모르게 넘어가요. 다시 잡아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여기서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선택을 합니다. 분명히 다시 자려고 왜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 폭식 후 2단계는 다시 잡아야지입니다. 폭식 다음날 거의 비슷한 생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관리해야지. 진짜 이번엔 잘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갑자기 확 줄입니다. 어제 많이 먹었으니까 괜히 아침 건너뛰고 물만 더 마셔보고 조금이라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으로. 또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숫자만 보기 시작합니다. 어제 몇 칼로리였는지, 지금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 머릿속이 계속 계산으로 가득 차요. 겉으로 보면 다시 컨트롤하는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속은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오후쯤 되면 갑자기 올라오는 순간이 있어요. 집중이 안 되고 뭐래도 먹는 생각이 계속 나고 계속 참고 있는 느낌이 몸 안에 쌓여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단계 확 땡기거나 뭔가 계속 씹고 싶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또 참아야지. 이번엔 진짜 넘겨야지. 근데 사실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몸이 긴장 상태에 계속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더 강하게 당기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또 버티려고 해요. 여기서 가장 위험한 말이 나옵니다. 이번만 잘 넘기면. 이런 순간, 이런 말들 익숙하죠. 폭식 전에 이미 한 번 했던 방식, 괜찮은 척하고 참고 억누르던 그 흐름. 여기서 여기쯤 되면 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난 왜 항상 똑같지? 근데 사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방식으로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 다시 잡으려고 할수록 몸도 마음도 더 긴장하는 상태. 그리고 이 긴장이 오래가면 거의 같은 것으로 다시 돌아오죠. 진짜 이상한 건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분명히 다시 잘하고 있었는데 왜 또 같은 자리로 돌아올까? 어느 순간 조금 괜찮아지는 날이 와요. 어제보다 덜 먹고 다시 돌아온 느낌. 이제 좀 괜찮아졌나 싶은 순간 이상하게도 갑자기 또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왜 또 이러지? 난 진짜 의지가 없는 건가? 근데 하나를 놓쳐요. 폭식은 갑자기 시작된 게, 그리고 다시 무너진 것도 갑자기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처음에 자책이 시작됐고 그 다음엔 다시 잡으려고 더 세게 버텼죠. 겉으론 관리 중인데 속에서는 계속 긴장하고 있던 거예요. 다시 무너지면 안 돼. 이번엔 절대 안 돼. 사람은요, 계속 긴장하고 있으면 결국 쉬는 순간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쉬는 순간이 또 음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의지가 아니라 버티는 방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던 겁니다. 진짜 이상한 건 무너질 때마다 더 강하게 잡으려고 하고 더 강하게 잡을수록 다시 무너질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폭식에서 자책에서 자책으로 통제로, 통제에서 다시 폭식으로. 이 흐름, 여기서 생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문제가 왜 또 먹었을까가 아니라 나는 왜 버티기만 했을까? 이 질문이요. 재밌는 건 폭식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먹기 전에 이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서 진짜 먼저 봐야 하는 건 얼마나 먹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참고 버텼냐는 거죠. 혼자 하면 항상 비슷한 자리에서 막히는 이유도 여기.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우리는 폭식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 전에 너무 오래 버틴 거죠. 괜찮은 척하고 잘하는 척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그 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잠깐 쉬는 시간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폭식은 약해서라기보다 멈출 타이밍을 놓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또 이렇게 됐을까?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일지도 몰라요. 나는 언제부터 괜찮은 척하고 있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계속 괜찮은 척하고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Why? 왜? 근데 진짜 질문은 이거였지. 진짜 질문은 이거죠. 나는 언제부터 괜찮은 척? 그리고 이 질문을 딱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이미 반복은 조금씩 느려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고도 뭐가 먹고 싶다면 괜찮아요. 진짜로 이 영상 하나로 갑자기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이 흐름을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만으로도 시작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 혼자 버티지 않게 같이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나는 배를 채우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잠깐 멈추고 싶은 걸까?